수시 충격은 문이과 통합에 따른 문과가 받을 충격은 정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과였던 학생들이 문과 학교를 대거 점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성대까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문이과 변동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이 변동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냐면 문이과 비율이 똑같은데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와서 똑같게 되냐 하면 잠깐만요. 이거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를 묻다 피기맘. 정시는 대부분 표점을 반영하는데 수학 표준 점수가 워낙 높게 나오니 예를 들어서 뭐 건동, 홍숙 이과 갈 친구들이 서성한 문과를 점령하는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부러 지금 쟁점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과에서 이과는 못 오게 장치가 있어요. 과탐을 반드시 봐야 된다. 수학을 반드시 미적과 기하를 봐야 된다가 있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그 어떤 장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문이과가 자연스럽게 통합된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졌냐면 공부 잘하면 이과, 공부 못하면 문과 이렇게 수능 성적에 의해서 강제 조정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까지 볼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수시를 앞둔 거지만 당장 재수할래 아니면은 저기 뭐 동국대 이과 갈래 아니면 서성한 웬만한 문과를 갈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사실 요즘 아이들이 무슨 진로 적합성이나 이런 거 별 고민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학교 이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는 게요. 지금은 기준 자체가 잘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학교가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건동홍에서 갑자기 서성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온갖 가지 항의가 엄청 들어왔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이야기가 사실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잠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건 표준 점수도 아니고 원점수도 아니고 백분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분위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명수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3,000명을 뽑으면 3,000등 안에만 들면 돼. 그의 난이도가 어쨌든 간에 뭘 했든 간에.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과의 1등은 서울대예요. 네, 걔는 경영학과를 가겠죠. 1등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요. 이과의 1등은 서울대를 안 가요. 어딜 가죠? 의대를 가죠. 얘는 의대를 가요. 의대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의치 약한 수의 인원이 6,400명이 돼요. 그러면 그 6,400명의 학생들을 빼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과에 서울대 가는 애와 이과에 서울대 가는 애가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지원도 있죠.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과에 서울대 가는 애는 문과로 가면 성대 가는 애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대 가는데 서울대를 갈 수 있어. 이과에서는. 근데 얘가 내가 성대 가는데 서울대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과로 서울대를 가. 근데 문과 서울대를 간다? 그래서 서성한 아니 아니 연구대까지 아니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일단은 문과 서울대를 못 가죠. 여기서 인원이 더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문과 서울대는 제2외국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까 지금 여기까지 인정하셨죠. 결국은 성대까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문이과 변동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이 변동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냐면 문이과 비율이 똑같은데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와서 똑같게 되냐 하면 잠깐만요. 이거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 똑같게 되냐 하면 중대까지 가면 중대까지는 어쨌거나 문이과가 바뀌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 인원수가 그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과에 완충 대학들이 있어요.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경희대와 외대가 있어요. 이 경희대와 외대는 이과 애들이 안 가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이 낮아요. 그러면 경희대와 외대 밑에 시작하는 건대서부터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문이과에서 이과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까지는 이과가 유리하지 않아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잠깐 앞에 거로 보여주세요. 예.
진짜 전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오. 100분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시가 100분위로 표준 가죠. 점수로 가요. 예, 근데 예. 저기 보시면 예. 이과 1등급이 이렇게 싸울 때 구경하는 게 92.5잖아요. 최고입니다. 예, 예. 저기 표점이 압도적으로 너무 높은 거야. 예, 그렇죠. 너무 높아서 쟤네를 의대부터 잘라도 예, 예. 2등급까지 해서 문과 애들이 아까 그 비율대로 중앙대를 못 채운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100분위로 할 때인데 그게 작년까지야. 문과 이과가 예, 예. 따로따로 시험 봤을 때. 근데 올해는 네. 통합이 돼가지고 표점으로 했어요. 그렇죠. 국영수는 전부 다 표점으로 반영이에요. 네. 그러면 이 수학 표점 차이가 예. 너무나 큰 거야. 그 너무나의 기준은 알 수 없다니까. 아니, 그걸 잠깐만. 가지고 예상하면 아니, 안 잠깐만 돼요. 하나만 조금 예, 더 위로 예. 올려주실래요? 하나만. 자, 하나만 더 위로 아니 보면. 그래서 봐요. 이 벌써 놀라시면 자, 되는데 아니, 제가 얘기를 끝까지 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자, 그래서 아시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럼요. 다 끝까지 얘기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건대부터는 사실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과 애들이 건대 밑에 대학부터는 이과 애들이 문과로 가면 유리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동홍 라인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100% 애들이 건동홍에서 이과 애들이 유리한데 그 유리함에서 애들이 100% 애들이 다 문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과가 유리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20% 이상은 안 바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대학이 레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건대 위로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대까지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걔네들 중에서 내가 홍대 갈 애가 건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바뀌는 애들이 100%는 아닐 거라는 거야. 이과 애들이. 그러죠. 그 중에서 한 20% 내지 30%일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누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디서 만나냐 하면 실제로 숙대 미만에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과가 유리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애들 명수를 내보고 내봤는데 그러니까 이과가 유리한 건 맞아요. 예, 정시에서 월등히 유리하죠. 월등히 유리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갈 애가 연고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은 상위에 있는 학생들 의치 약한 수의 6,400명을 계산하지 않으면 맞는 계산이다. 예, 예.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뭐 보니까 애들이 막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 어떤 입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일일이 도수를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중앙대까지는 사실은 거의 크게 변화는 없다. 근데 아까 이용 소장님 말씀대로 표준 점수가 어떻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중대까지 확실히 달라질 수는 있긴 있어요. 중대까지 비슷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네, 잠깐만 그러죠. 좀 보면 예, 예. 그다음- 다시 설명을 제가 아니, 해드릴까요? 예, 예. 드디어 잠깐만요. 이제 논란이 됐어. 일단 30만 명 정도를 일단은 예, 예.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아니면 이제 수능에 40만 명 보는데 7%면 2만 8천 명이에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20%가 만약에 문과다. 2등급까지 1등급 제외하고 2등급까지가 20%다 그러면은 40만 명 중에 7%면 2만 8천 명인데 그럼 5,600명이거든요. 20% 정도 되면.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은 2등급. 그러면 1등급은 더 작으니까 한 500명 정도 치면 6천 명 정도가 이제 수학 2등급까지가 문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하면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과가 사실은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능 최저를 못 맞췄던 애들이 예, 예. 수학에서 이제 2등급이 안 나와서 3, 4등급으로 내려갔던 애들이 예, 예. 수학의 2등급 차이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능이 문과 사실은 저것 때문에 이과 애들이 많이 안 돌 수 있어요.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맞춰갖고 그렇죠. 붙을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 예,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능에서 떨어지고 나온 애들이 거꾸로 말하면 남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오조준한 애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조준은 의대를 오조준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자기 대학 일이 건동홍숙인데 서성원을 쓴 애들도 있을 거고 서성원급인데 연고대를 쓴 애도 있을 거고 서울대를 쓴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내려오게 오게 되겠죠.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애들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근데 나는 2등급, 3등급 인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옮겨 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생기죠. 그러죠. 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그 확률이 실제로 100%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대 위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완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슨 얘기냐면 차례차례 가게 되죠. 애들이. 네, 그렇기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과와 이과의 확연한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셨듯이 수시에서 사실은 상위권 애들이 이과 애들이 더 많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 애들은 의치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문과 서울대와 이과 서울대가 다른데 또 서울대는 사실은 이 문이과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제2외국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연고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연고대는 같은 연고대가 완전히 다른 연고대가 돼버려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중대에 갈 애가 연고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과에서 연고대를 가는 거야. 중대 갈 애가 문과로 따지면. 그런데 내가 연고대를 갈 수 있는데 다시 이 문과 연고대를 간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과 애들은 완전히 꿀 빠른 전형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2등급을 맞추는 애가 15만 명 기준으로 11% 잡으면 16,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 정도가 2등급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2등급이 얼마나 늘어난 거냐면 40만 명의 2등급에서 잡아서 걔네가 85%? 90%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5만 명. 5만 명 정도까지 2등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만 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과는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출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문과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시는 사실은 나중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로 많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에서 사실은 경영경제를 제외하면 그렇게 또 인기 있는 과가 많지는 않을 거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옹격타는 그 쉽게 말씀드려서 구멍은 생길 거다. 많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죠. 한 10%는 어느 정도 생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실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지금 과라도 옮겨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대학의 레벨들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완충 대학들이 조금 있어요. 문과 완충 대학들이.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이과가 유리해지게 된다. 그게 이제 한 숙대 그 밑에 대학들은 이과가 월등히 유리해요. 근데 그 위에 대학으로 간다면 그래서 나는 문과 최상위 학생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2등급을 받아도 수학 2등급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상위권. 뭐 이 얘기를 제가 2등급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등급까지면 2등급이면 서영고는 작년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1등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인원이 작년 1등급보다 적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표준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6평 결과가 사실 3월 모평하고 4월 건 못 믿겠고 6월 이번 평가가 6월 나와야죠. 평가한 결과 나와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싸워야죠. 만약에 표준 점수 차이로 예. 저는 중대가 안정선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거기다가 이제 요즘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를 완전 거의 없앤 셈이잖아요. 복수 전공 다 되고 서강대도 과학으로 그렇고. 되는 거 서강대 다 되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옛날만큼 특히 문과의 학과가 그렇게 그 개성이 강한 예를 들면 어학 불어과다. 그럼 이제 외고 애들 수시로 많이 뽑는 캐릭터인데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점점 없어지는 구조에서 솔직히 뭐 문화 컨텐츠다 미디어다 이게 문과인지 이과인지 사실은 애매한 거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자기가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래서 저는 이번 6월 결과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100분위로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반영을 표준 점수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표준 점수로 하면 그러한 편차들이 살짝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100분위로 한 이유는 일단 표준 점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3월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현재로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100분위밖에 없는데 100분위 구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중대까지는 문과 학생들이 전혀 불리함이 없다. 근데 이제 까서 도수로 본다라고 사실 보는 까서 거죠. 봐야 되는 게 이제 네, 6월 네. 평가원에서 표준 점수 나오는 거랑 실제로 이과 애들이 문과로 옮겨갈 수 있는 과들이 경제 경영하고 근데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건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은 별로 없거든요. 콘텐츠 미디어는 그런 과들 몇 개를 제외하면 옛날 신박과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과 애들이 문과 쪽에 선호하는 과가 별로 없다. 네. 뭐 그런 것도 조금 머릿속에 다 둬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는 내년에
과연 교육부에서 저거를 그대로 놔둘지 올해까지 이렇게 가겠죠. 아니 근데 요즘 4년도 이렇게 가 있고. 제가 조금 약간 첨언을 하자면 네. 올해 정말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과들 또 뭐 제가 또 약간 빵꾸 나는 과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그 교대 이과예요. 교대 이과 같은 경우는 올해 가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과 학생이 교대를 가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대 같은 경우는 그 입시에 발빠르지 않다 보니까 작년도랑 똑같이 만들었어. 최저도 거의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만약에 교대를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과 학생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노리면 합격할 확률이 옛날 커트라인을 생각하지 않고 노리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면 이과한테 막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웃긴 거지 정시에서. 그러면 이과가 원래 지금 올해는 접수가 잘 나오게 돼 있는데 걔네들한테 가산점까지 줘. 그러면 실제로 정시에서도 이과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교대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문과 학생들은 사실은 정시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정시 가면 기준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점수도 없었고 실제로 문과 몇 %인가 해고 표준 점수 쭉 내려갔고 이게 문과 애들 아까 이제 서울대는 제2외국어만 근데 물론 이제 연고대까지도 거의 문과 애들만 간다라고 치면 그 애들 점수 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수학의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예측하는 건 쉽지 않고 뭐 학생들한테 제가 만약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문과가 완전히 불리한 것도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과가 완전히 꿀 빠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영역은 공통 과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영역은 뭐 저희들의 몫이잖아요. 그때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예측이에요. 6평 결과 보고 그쵸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충격 얘기해줘. 받을 거고 그러면 공통 수학의 파트 1, 2가 쉬워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쪽에서 그것도 살짝 저도 그렇게 이거 약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충격을 완화하는 유일한 장치는 방법이죠. 예. 수원수투 쉽게 내지 않는 이상 이 난리가 벌어질 확률이 높고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저는 평가원이 1, 2 쉽게 내는 쪽으로 아주 쉽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가 열하나 이렇게 수원 수투가 11식이잖아요. 번호를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20번, 21번이 확통하는 애들한테는 오답률 항상 5등 안에 들어가요. 근데 미적분 애들한테 10등 안에도 없어. 그러니까 20번, 21번은 미적분하는 애들한테 껌인 거죠. 근데 이제 확통하는 애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쉬워지는 순간 근데 그걸 빼면 되지. 그건 이제 대박이 나오는 거죠. 수학 점수 자체가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표준 점수로 그렇죠. 만들 그러니까 거예요. 수학이 아무 이제 상관없죠. 거꾸로 아마 이해용 소장님이 지금 공정화 방안을 감히 내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처럼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혜용 선생님처럼 뭔가 그 공통 수학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하나가 조금 약간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라는 뭐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예측 그렇죠. 정도. 올해 저는 전반적으로 수능 난이도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면 이 꼬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충격적인데 연초에는 원래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을 좀 어렵게 하고 선택을 좀 쉽게 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예측이 차이가 날 줄 많았는데 몰랐죠. 그때 뚜껑을 안 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6월 성적을 봐야 돼요. 6월 성적을 보는데 왜냐면 이 교육청 성적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는 믿을 수 아직 없고. 평가원 교수들도 안 봤을 거예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3월 모의, 4월 모의 보기는 하겠지만 6월은 보죠. 6월 평가원은 자기네가 딱 보고 뭐 근데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저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결과 나오면 보고. 너무 차이가 왜냐면 나니까. 이거는 평가원에 아마 원장부터 줄줄이 목이 날아갈 확률이 이게 너무나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제가 그렇게 좀 약간 과도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수능을 보는 순간 이건 정말 난리가 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학을 통합을 해놓은
책임자가 네. 그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문과 수능 최저를 낮춰줄 수 없죠 법 때문에. 그다음에 문이과 교차 지원 막을 수 없죠.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럼 유일한 해결책은 시험 난이도를 아니 저기 저 그 정도까지. 확통 애들 표준 점수가 높아지도록 출제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확통을 더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수원 수투의 변별력을 약간 낮추는 거죠. 평균을 막판에 화기애애지시네요 보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예. 만약에 이대로 거의 가면 뭐 예, 그럼 저도 그렇게 수학 생각합니다. 자체가 예, 좀 예. 쉬워진다라는 느낌이 들겠네요. 통합 쪽. 예. 아니, 거꾸로 뭐 저도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편한 지금 방법은 이 확통을 그냥 주장에. 쉽게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쉽게 내도 그거 다 맞아봤자 아니 이게 확통을 쉽게 내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표준 점수 체계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공통 과목을 쉽게 네. 내야 되는 상황이 그거밖에 없는 문과에 건데. 유리하게. 여기서 깎이면은 끝나는 예. 건데.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예측이 따랐고요. 끝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은 이제 그 고3 문과생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현재 조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쉴 데 없는 자소서 매달리지 말고 비교과로 빵꾸 떼올려 생각하지 말고 네. 어쨌든 본인은 최대한 한 문제라도 더 맞는다고 노력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직히 저는 일선 고등학교도 건의를 할 테고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이거를 데모할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뭐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고3 입장에서는. 네, 뭐 일단 저가 하고 싶은 말은 고민할 걸 고민해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난이도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문과가 유리하다, 이과가 유리하다는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 끊고 그냥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고 특히 입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제가 지금 입시와 관련된 거 20년 했는데 항상 그래요. 보면 그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육과정 평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라고 한다면 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인 경우에요. 대부분이 자신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예측도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아까 오래간만에 의기투합이 돼서 쉬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쉽게 낸다고 해서 예, 쉽게 그러죠. 공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해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의 관심들보다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하자. 예, 당장 공부하자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쓸데없는 걱정은 시간을 버리고 결국 낭비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말고사 잘 보시고 네. 어차피 경쟁하는 건 고등학교 때하고 수능은 이제 다르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내신은 내 학교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지만 결국은 전국 애들이랑 경쟁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문이과 수학이 어떻게 되든 제가 뭐 방금 전에 대표님이랑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어떻게든 들어갈 거고 사실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6월 평가원이 그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 점수 나중에 나와 보면 그래서 문과 학생들 뭐 마지막까지 전 똑같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할 목 다 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치열해서 걱정됐었는데 마지막에 또 너무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시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